사실 실인치아를 가진 분들이 정말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히 미백을 한다고 하면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그냥 바로 절대 미백을 시작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안녕하세요. 3시간 치과 대표원장 선정은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자주 듣는 질문들이 있어요. 특히 20대에서 40대 여성 환자분들께요. 오늘은 제가 실제로 가장 많이 들었던 5가지 고민들, 그리고 그에 대한 현실적인 답변들을 알려드릴게요.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결론부터 이제 말씀드리면 애매한데요. 하얘지긴 하는데 그냥 좀 정직하게 하얘진다고나 할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마다 본래 치아색이 다르고 생활 습관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뭐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커피, 담배 많이 태우시는 분도 있는데 치아마다 투명도도 다 다르게 태어나요. 제가 이제 실제로 미백을 해보면 서양권 환자들과 이제 동양권 환자들이랑 완전 미백을 하면 결과가 많이 차이가 나요. 이유는 서양권 환자들은 겉에 에나멜층 싸고 있는 층이 튼튼하고 좀 두꺼워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미백하면 굉장히 하얘지는데 동양권 환자들, 특히 한국 분들은 생각보다 두껍진 않습니다. 그래서 미백을 하더라도 아주 크게 하얘지시는 분들은 많이는 없었어요. 치아에서 하는 미백은 기본적으로 2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클리닉 미백이라고 해서 병원에서 이제 저희 전문가가 해드리는 미백, 그리고 홈케어 미백이라고 해서 집에서 트레이를 직접 삐고 하시는 거 요즘 많이들 하시죠. 보통 2개를 병행하면 효과가 아주 좋아요. 근데 하지만 어떤 분들은 한 번만 받고 왜 이렇게 티가 안 나나요?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그건 본래 치아 자체가 어두운 분들, 이제 그런 경우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그리고 하얘지는 거는 맞지만 연예인처럼 하려면 시술도 좀 반복되고 시간도 좀 걸려요. 단기간에 확보다는 예쁘고 건강하게가 제 목표입니다. 이런 질문도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실인치아를 가진 분들이 정말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히 미백을 한다고 하면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그냥 바로 절대 미백을 시작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먼저 실인 원인을 체크를 해야 되고 원인을 제거한 다음에 미백을 진행하는 걸로 저희는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잇몸이 많이 내려가 있는 분들 있으시죠. 그러니까 치경부 마모라고 해서 잇몸이랑 치아 사이 틈 있으신 분들 있죠. 그 부분은 굉장히 시려요. 이제 뿌리가 드러난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약간 뭐 레진이나 뭐 다른 재료로 보강을 해준 다음에 이제 부드럽게 미백 강도를 조절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미백 후에 실인 증상이 생기지 않도록 추후 처치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 치약이나 젤 관리법도 꼭 안내드려요. 실이면 미백은 불가능하다, 이건 오해예요. 대신에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시고 상담을 하시고 본인한테 맞는 미백 방법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 환자들도 이제 계속 내원을 하시면 점점 짧아지는 분들도 있어요. 진짜. 앞니가 닳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선은 일을 가시는 분들, 습관성으로, 그리고 양치를 막 정말 막 하시는 분들, 그리고 막 딱딱한 거 많이 드시는 분들 많이 깨지시고, 특히 밤에 심하게 악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또 하나 더는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라 그래서 이제 위산이 역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도 이가 많이 닳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환자분들이 이제 사진 찍었을 때 옛날 셀카랑 지금 비교하면 내 이렇게 왜 앞니가 짧아졌지? 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선은 제가 이가지 장치를 우선 권유를 드리고 더 이상 닳지 않게 막아주고요. 그리고 이제 앞니 비율이 너무 틀어졌고 못생기고 짧아졌다고 하면 제가 라미네이트 해서 이제 보존 치료로 길이를 되살려서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작은 변화지만 이제 치아가 마모되신 분들은 인상이 완전히 달라지세요. 평소에 이제 치아 길이나 형태에 신경 쓰이신다면 꼭 치과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상담을 좀 받아보세요. 임신 중인데 치과 진료를 받아도 될까요? 특히 스케일링, 뭐 잇몸 치료 이런 케어 같은 거 받아도 되는지 많이들 물어보시고 걱정들이 많으세요. 결론은 당연히 받으셔도 됩니다. 특히 임신 중에도 스케일링은 가능하고 오히려 더 필요할 수가 있어요. 이유는 임신할 때 호르몬이 나오는 거 아시죠? 이제 새로운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호르몬 때문에 오히려 임신할 때 잇몸이 이렇게 부어서 오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막 진물이 흐르고 피가 나고 부어 있으시고, 그리고 부종이 더 많이 생기고 약해져 있으세요. 그래서 치주염이 생기면 크게 조산이나 저체중아 출산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도 실제로 있습니다. 단 주의사항이 있어요. 초기에는 안정적이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고요. 스케일링은 국소 마취가 거의 필요 없고 신체에 자극이 적어서 비교적 안전한 시술이니까 걱정이 너무 되신다 하시면 우선 산부인과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고 진행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도 이렇게 살 빠지신 분들 많고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그렇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네, 빠질 수는 있지만 교정이 다이어트 시술이라서가 아니라 이제 초반에 이제 교정에도 여러 방법이 있지만 이제 브라켓이라고 치아에 붙이는 것들 있잖아요. 바깥쪽에도 붙이고 안쪽에도 붙이다 보니까 막 식사하실 때 너무 힘들어요. 막 잇몸이 다치고 막 아프고 이러다 보니까 음식이 조절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음식을 잘 안 먹게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살이 빠지는 건데 이걸 이기는 분들도 계세요. 초반엔 빠지다가 더 찌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리고 교정을 하다 보면은 이제 교합이 좀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치아가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막 씹기 힘들어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좀 자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식습관 자체가 좀 좋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살 뺄 교정으로 교정하자는 건 그다지 추천을 하진 않아요. 이거를 넘어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우선은 치아 건강이 먼저고 살 빠지는 건 그 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고민들 혹시 여러분도 해보신 적 있나요? 이런 질문들은 혼자 궁금해하고 넘기기 쉬운데요. 사실 치과에서는 매일 듣는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치과 가기 전에 진료 중에 궁금했던 점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